위인전에는 없는 세계의 천재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 프리버드 7. 오늘은 어제 6일 화요일 방영했던 TVN 벌거벗은 200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 하는데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세계의 천재이자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라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은 보통 상대성 이론이나 EMC 공식 조금 더 알면 그가 말년에 연구한 통일장 이론 등으로 알고 있으며 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메롱하는 사진 역시 아인슈타인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이기도 하죠. 이날 방송에는 이러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학자로서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었습니다. 다소 불안했던 유아기와 천재성을 보인 유년기. 그런데 그런 세기의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유아기는 천재와는 거리가 먼 부모의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당시 독일 제국 울름에서 유대인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유아기 시절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부모님의 큰 걱정을 샀다고 하죠. 다름 아닌 3살이 되도록 거의 말을 못했었다고 하며 말문이 트인 후에도 같은 말과 문장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아인슈타인 집에 있던 하녀들이 이런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바보 멍청이라 놀렸을 정도라고 했으니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놀라운 집중력을 가졌었다고 하며 5살 때 선물 받은 나침반의 바늘이 어떤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늘 북쪽을 향하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등 천재성을 발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아인슈타인처럼 지능이 일찍 발달한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는 현상을 아인슈타인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아이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좋겠죠. 무튼 학교에 진학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에는 큰 흥미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수학과 물리학에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답을 해주기 어려울 정도의 고차원적 질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날 방송에 따르면 청소년기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각삼각형 3변의 길이를 두고 핏변의 제곱이 다른 각 2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ABC라는 공식만 알았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천재는 정말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아울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적분을 똑같이 마스터했다고 하며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 서적을 독파하면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면서 훗날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로 나아갈 기반을 다졌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국적을 포기하다. 그런데 이런 아인슈타인에게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다름 아닌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가정 환경이 어려워진 것인데요. 결국 가족들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 독일을 떠나 이탈리아로 향했는데 학업 문제가 있던 아인슈타인만 독일에 남았다고 하죠. 이후 아인슈타인은 크게 흥미가 없었던, 정확히는 자신의 지적 수준에 맞지 않았던 학교를 중퇴하고 가족들을 따라 이탈리아로 이주했다고 하며 17세에 스위스 치리 연방공대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 시기 아인슈타인은 독일 국적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는 독일의 군사문화와 군국주의적 분위기를 매우 싫어했기도 했고 그로 인해 강제 징집도 당하기 싫었기에 그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아인슈타인과 밀레바 그리고 엘자. 그렇게 무국적 상태로 학교에 입학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학 교사 과정을 준비했었다고 하며 이 시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첫 아내가 되는 4살 연상의 밀레바 마리치와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죠. 밀레바 마리치 역시 아인슈타인처럼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는 수재이자 물리학과에 입학한 유일한 여성이었기에 아인슈타인은 자신과 지적 수준이 맞는 이성과 사람과 학문적 대화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아인슈타인은 밀레바와 결혼을 했으며 동반자인 밀레바 마리치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에 보다 더 빠져들게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과 달리 가정의 동반자이자 가장으로서 아인슈타인은 낙제였다고 하는데요. 당장 밀레바와 결혼 후 2 아들을 가졌지만 아인슈타인은 가정을 돌보는데 소홀했다고 하며 결정적으로 결혼 생활 중 바람을 피웠는데요. 게다가 그 바람의 대상이 자신의 이종사촌 누나면서 육촌 누나였던 엘자였죠. 아인슈타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으로 피신하면서 밀레바와 떨어져 지냈는데요. 이때 엘자와 가까워지면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1919년 밀레바와 이혼하고 엘자랑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밀레바와 이혼 후 사이에 낳은 2 아들에게 신경을 일절 쓰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이혼 당시 자신이 노벨상을 타면 그 상금을 모두 밀레바에게 양도하겠다고 조건을 걸었고 훗날 그 약속을 지키긴 했지만 그 전까지 경제적 지원을 한 게 없어서 밀레바는 물론 아이들도 아빠 아인슈타인을 평생 미워했다고 하죠. 게다가 2 아들 중 둘째 아들은 정신병을 앓기까지 했으며 큰아들은 그래도 부모의 공부 재능을 받아 학자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아버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는 평생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엘자와는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러면서도 수차례 이상의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천재 물리학자긴 한데 좋은 남편이자 가장은 결코 아니었네요. 취업난을 겪은 아인슈타인.
그나저나 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지도 교수들에 대한 불만을 종종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아인슈타인의 높은 지적 수준이 만족을 몰랐던 것 같다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물리학 지도 교수이자 베버 함수와 베버 방정식을 만든 물리학자이기도 한 하인리히 베버에게 많은 수업을 들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베버 교수님이라면서 존경을 표하던 아인슈타인은 갈수록 베버, 시라 부를 정도로 평가절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은 우리는 물리학의 과거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됐지만 현재와 미래는 하나도 배운 게 없었다라고 평했다고 하죠. 이게 또 학교 방침 혹은 담당 교수의 성향하고도 연관이 있을 텐데 당시 아인슈타인이 다니던 7위 연방공대가 당대 새로운 이론 강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런 스탠스로 인해 그는 교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고 졸업 후 취업 추천서를 받지 못해 취업난을 겪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무국적자이기도 한 상태였으니 결국 당시 졸업생 중 유일하게 취업에 실패한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학, 과외 등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아인슈타인에게 과외를 받은 사람은 아무튼 이후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으며 대학 시절 절친 마르첼 그로스만의 도움으로 스위스 특허청 심사관으로 채용돼 취준생을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청 시절 우리가 아는 희대의 석학이자 천재 아인슈타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심사관 시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표준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많이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시간에 대한 많은 고찰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살이던 1905년 여러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절대 기초라 할 수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다고 합니다. 26살에나 뭐였지 싶어지네요. 지금도 뭐. 아무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라는 고전, 물리학의 기초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 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해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가의 법칙을 도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EMC 여조의 에너지 m질량 스피드의 속도, 그리고 이 공식에 기반해 개발될 수 있던 것이 핵폭탄이었다고 하네요. 빛의 속도가 가진 값이 당연크니 일지의 질량이라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 위력이 어마무시할 테니 본격적인 학자의 길을 걷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때 아인슈타인의 발표는 정말 혁신적이고 대단한 것이었지만 당시 26살의 특허청 직원의 논문이 그렇게까지 많이 주목은 받지 못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시 석학이자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였던 막스, 플랑크 등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크게 주목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후 아인슈타인은 박사 학위를 받고 1908년 교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1909년 특허청에 사표를 내고 30세의 나이에 7위 연방공대 부교수로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또 1915년에는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 35살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1907년부터 연구해온 새로운 중력 이론이 완성됐는데 바로 아인슈타인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현대 표준 중력 이론으로서 천체 물리학과 우주론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력으로 인한 시공간에 휘어진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스탠리 에딩턴에 의해 그 이론이 옳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면서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고전, 역학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물리학 시대를 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는 학계와 대중 모두가 주목하는 스타 과학자로서 저명한 인사가 됐다고 하며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시 수상은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효과 연구로 받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이 광전효과 역시 현대 물리학의 핵심인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된 연구였다고 하니 새삼 아인슈타인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 이후에 아인슈타인. 그렇게 과학계와 대중관심의 중심에 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30년대에 접어들어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쥐게 되면서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히틀러는 유대인 탄압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으니까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모조리 부정했다고 하며 그의 독일 내 재산까지 압류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인슈타인은 1933년 독일을 떠나 망명길에 올랐으며 벨기에와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망명한 아인슈타인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연구원 자격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아인슈타인은 나치 독일이 우라늄을 이용한 강력한 폭탄을 개발 중임을 알게 된 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개발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이 편지로 인해 미국은 오펜하이머를 주축으로 맨해튼 프로젝트에 돌입해 세계 최초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되죠. 다만 이때 아인슈타인은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제안을 한 세계 최고의 석학이 참여를 못했다는 게 이상한데 이날 방송에 따르면 당시 미국 육군 정보국에서
아인슈타인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그를 잠재적 보안 위험 인물로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배제했다고 하네요. 이후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가 그랬듯 1945년 일본 원폭의 결과를 보고 반행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며 인종차별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등 진보적인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자신 또한 난민 출신이기에 난민 구호 활동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국에서 말년을 보내던 아인슈타인은 1955년 4월 갑작스런 복부 통증을 느꼈다고 하며 일주일 만인 1955년 4월 18일 복부 대동맥류로 인해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죽기 전까지 연구를 계속하다가 영면에 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대의 천재다운 마지막이지 싶네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죽은 뒤에도 어찌 보면 편히 쉬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의 부검을 실시했던 병리학자 토마스 스톨츠 하비가 가족 동의도 없이 아인슈타인의 뇌를 슈킹 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는 무단으로 아인슈타인의 뇌를 척출한 뒤 240조각으로 나눠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의 뇌 자체가 일반인이랑 크게 다른 건 없었다고 하는데 참 진짜 어이없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천재였는지에 대해 당대 모두가 궁금했다는 것이겠다 싶기도 하네요. 아인슈타인 PLANC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전까지 마이너스 첨단 물리학에 관심을 갖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879년 3월 14일 독일 울름에서 유대인 부모의 슬하의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매우 크고 각져 있었고 3살이 될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말문이 트인 뒤에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지능을 걱정하고 하녀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수수께끼를 풀거나 장난감으로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카드를 쌓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1884년 아인슈타인이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나침반을 선물해 주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를 보고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6살이 된 후 미넨의 가톨릭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역시 혼자 있기를 좋아하여 또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어눌한 발음과 혼잣말 그리고 괴짜 같은 모습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온 아인슈타인 신드롬은 지능이 일찍 발달한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한다. 제이콥 바넷 또한 18개월 뒤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천재 물리학 연구원이 되는 기록까지 세웠다고 한다. 1888년 9살의 아인슈타인은 미넨의 루이폴트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학교 수업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수학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독학으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을 보지 않고 혼자 힘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14살에는 미적분을 마스터하고 21권의 대중을 위한 자연과학 책을 완독하였다.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상대성 이론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버지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가정이 어려워졌고 가족들은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아인슈타인을 두고 독일을 떠나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얼마 가지 않아 15살의 중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탈리아를 갔다가 17살에 스위스 치리 연방공대에 입학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돌연 독일 국적 포기를 선언하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인슈타인은 예전부터 독일의 군사 문화와 군국주의적인 분위기를 무척 싫어했고 결국 무국적 상태로 학교에 입학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입학 후 교사가 되려고 했는데 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은 이론 물리학을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다. 아인슈타인은 4살 연상의 수제 밀레바 마리치 물리학과에 입학한 유일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지만 마리치는 세르비아 출신의 비유대인인데다가 한쪽 다리를 절어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둘은 학문적인 동반자였고 아인슈타인은 점점 더 물리학에 빠져들었다. 한편 하일리 베버 교수는 초기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에게 가르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물리학의 주된 이슈는 빛과 전자기파였는데 반해 치리 연방공대는 고전 물리학 강의가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이론 강의에는 관심이 없었다. 베버 교수 또한 고전 물리학에만 집중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점점 실망을 하였고 스스로 첨단 물리학 논문들을 찾아 읽었다. 아인슈타인은 점차 수업에 관심이 없어졌고 1900년 7월에 가까스로 졸업을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성적이 좋지 않았고 교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혀 추천서를 받을 수 없어 취업에 실패했다. 게다가 무국적 상태였기 때문에 스위스 시민권을 따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학 및 물리학 개인 제시를 하며 노력했다. 가까스로 스위스 시민권을 얻은 뒤 아인슈타인은 친구의 도움으로 특허청 심사관 자리를 얻었고 1903년 마리치와 결혼하였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마이너스 시간을 잰다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스위스 베른은 유럽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다. 특허청에는 철도 관련 특허가 쏟아졌고 아인슈타인은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된 표준시에 관련된 기술을 심사하였다. 철도가 발달하면서 표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각 나라가 연동되는 게 중요해진 것이다. 시간에 대해 고민하던 아인슈타인은 1905년 26세의 나이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였다. 시공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시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이론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첫 번째 시간을 읽고 두 번째 시간을 읽고 그 눈금의 차이를 읽어내는 것이 시간을 재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모든 관성계의 물리법칙은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를 일정하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 어가 수레 위에 타서 수레 위 거울에 쏜 빛이 돌아가는 시간을 계산하고 비는 수레 위의 사건을 관찰한다고 가정하자 어가 1초가 걸린다고 답변했을 때 비는 움직이는 수레 위의 사건을 관찰하므로 빛이 사선으로 움직인다고 판단하고 2초라 답변할 수 있다. 어떤 것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시공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고전 물리학의 개념을 뒤흔들었고 EmC 제곱이라는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가의 법칙도 나오게 되었다. 이 공식은 질량이 에너지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C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이라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막대한 C의 제곱값 때문에 커다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가의 법칙은 핵폭탄 제조의 원리가 된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근무하면서 1905년 한 해에만 엄청난 논문 4편을 발표하였다. 1905년은 과학사에 있어 기적의 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논문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베를린 대학교의 교수이자 양자 물리학의 창시자이자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에 주목했다. 막스 플랑크가 아인슈타인을 인정하자 비로소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 관심을 가졌는데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1908년에 교수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이후 대학교 시간 강사와 특허청 근무를 병행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사생활 마이너스 마리치를 두고 사촌과 바람을 피고 재혼하다. 아인슈타인은 30살이 되던 해 치리 연방공대 부교수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마리치와의 결혼 생활을 악화되고 있었다. 마리치는 두 아이를 낳은 이유가 집안일 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둘째 아들의 정신질환으로 마리치는 정신질환을 앓았다.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사촌 엘사 로벤탈과 불륜을 저질렀고 평범한 가정주부 스타일, 심지어 마리치에게 결혼생활 조건 계약서를 전달했다. 아인슈타인은 마리치를 하인 취급하였고 1914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같은 해에 35살의 아인슈타인이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되었다.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되려면 독일 시민권이 필요하여 다시 엘사와 동거하면서 독일 국적을 다시 취득하였다. 아인슈타인은 마리치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동거를 시작했고 마리치에게 이혼을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14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아인슈타인은 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전쟁을 반대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위궤양으로 고통받았는데 엘사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나아질 수 있었다. 1918년 전쟁이 끝난 후 아인슈타인은 다시 이혼을 요청하며 자신이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을 모두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마리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를 받아들였고 1919년 이혼한 뒤 아인슈타인이 엘사와 40세의 나이에 재혼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엘사와 재혼한 뒤에도 최소 6명과 바람을 폈고 그 와중에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마이너스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 것이라는 게 포인트이다. 거대한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들며 시공간에 놓인 또 다른 물체는 휘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 뉴턴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을 중력이라 정의했는데 아인슈타인은 공간을 뛰어넘는 물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1919년 영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입증하였고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태양 주변의 공간이 휘어져 있어 빛조차도 휘어져야 하는데 에딩턴 실험을 통해 빛이 휘어져 도달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과학의 혁명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강연을 다녔다. 아인슈타인은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는데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 때문에 받은 것이었다. 광전 효과는 금속에 빛을 가했을 때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물리학의 두 번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노벨상은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독일 국적을 포기하다. 마이너스 히틀러와 나치의 표적이 되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대중은 물론 과학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그럼에도 미디어가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아인슈타인이 스타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인슈타인 또한 대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유머러스한 행동은 물론 자유분방한 스타일과 양말을 신지 않는 독특한 패션으로 더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1933년 아인슈타인이 54세가 되면서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나치의 표적이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히틀러의 탄압과 폭력을 크게 우려하였고 감염차 벨기에에 도착하여 다시 한번 독일 국적을 포기하였다. 독일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반독일 사상으로 낙인 찍은 뒤 베를린 문서에 아인슈타인의 책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독일 내 아인슈타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큰 현상금까지 걸었다. 아인슈타인은 벨기에를 거쳐 영국으로 피신하였고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미국에서는 열렬하게 아인슈타인을 환영하였고 이후 아인슈타인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핵폭탄 개발을 권유하면서 정치에 휘말리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편지로 시작된 핵폭탄 개발. 마이너스 여생을 인종차별과 싸우는데 바친 아인슈타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아인슈타인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안 인가를 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음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61세의 아인슈타인은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1945년 일본의 두 차례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아인슈타인은 비난을 받고 죄책감을 느꼈다. 1946년 아인슈타인은 흑인에게 최초로 학위를 수여한 링컨 대학교를 방문하여 인종차별이야말로 백인의 질병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여생을 반핵운동에 바치거나 흑인 가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등 인종차별에 맞섰다. 난민 구호 활동에도 힘쓰는 등 아인슈타인은 인류애를 실천하였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인슈타인에게 이스라엘 대통령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1951년 아인슈타인의 72세 생일에 기자들이 몰려오자 메롱하는 표정을 지어 시그니처 사진이 되었다. 1955년 아인슈타인은 폭부 대동맥류로 세상을 떠났으며 76세에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죽음을 모두가 슬퍼하였다. 이후 아인슈타인의 뇌는 도난당하는 등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240여 개로 나눠져 과학자들에게 보내졌다. 벌거벗은 세계사 202회 요약. 마이너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마이너스 아인슈타인은 1879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말을 잘하지 못하고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 따돌림을 당했다. 수업에 거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수학 과학만은 좋아하여 독학하였으며 대학 입학을 앞두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독일 국적을 포기하였다. 7위 연방공대에 입학하였으나 첨단 물리학에 파고들었고 1900년에 가까스로 졸업을 했지만 취업이 어려웠다. 겨우 스위스 시민권을 딴 뒤 친구의 도움으로 특허청 심사관 자리를 얻은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잰다는 것은 무엇인가? 를 토대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시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EMC-제곱이라는 질량 마이너스 에너지 등가의 법칙을 만들게 되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질량은 시공간이 휘게 만든다는 것을 주장하여 이후 증명되었고 이는 뉴턴의 이론을 정식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1922년 양자역학의 출발점이 된 광전 효과를 밝혀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하지만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가 되면서 나치의 표적이 되었고 미국으로 망명하여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하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아인슈타인은 인종차별 및 핵개발에 반대하면서 평생을 바쳤다. 1955년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오늘 강의는 좋았지만 솔직히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에 매우 실망이다. 일단 예능보다는 교양에 가까운 채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예고편을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뽑아내기 바쁜데다가 항상 자주 출연하시던 교수님들이 안 나오셔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사생활?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예고편을 만드는 걸 보고 뭐지 PD라도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편집도 묘하게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티빙의 소재도 좀 제때 올려달라고 여러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 벌버스사.